이주원 대표가 또 계십니다. 진짜 이분들이 정말로 이게 꺼져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지금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 말씀을 좀 인사 겸 말씀을 잠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영수 위원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수가 막 투쟁했지. 네. 말씀드릴게요. 오늘 팀원에 투어하다 좀 늦었습니다. 사실 3시까지 올라왔는데 너무 차가 막히가 늦었는데 중간에 신 대표님이 제가 그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개표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자료를 내보냈습니다. 그거를 완전히 우리 소속인단에서 중앙선관위 공문 정도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찾아냈습니다. 전국 252 선거구의 모든 자료가 처음부터 끝까지 엉터리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개표 방송 자체는 완전히 무효입니다. 그리고 선관위 데이터를 믿을 수 없는 상태까지 됐고요. 아까 신 대표님이 홈표, 무효표 나왔다 했죠. 그것은 후보자별로 분류된 표에서 나오면 전자개표기 사연 자체가 전부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결정이 이미 다 됐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눈으로 또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 완전 빠졌습니다. 완벽하게 무효고요. 저희들이 그 선거무효 소송을 해놨는데 국정원건 있죠. 국정원건도 저희 다 넣어놨습니다. 국정원하고 국가기관에 개입하면은 선거법상 완전히 이거는 그 불법으로서 무효입니다. 영상과죠? 예, 부정선거입니다. 무효고요. 공직선거법이죠. 새누리당 자체가 그 선거사무소를 하나 더 설치해놓고 SNS로 그 불법 트윗하고 페북 같은 선거운동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 윤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0월을 받았어요. 사실상 그거 하나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보다 더 큰 국정원보다 더 큰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이미 이것은 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고요.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을 겁니다. 방송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제가 저 책을 만들어 신부님 책을 보이니까 저를 이제 고발을 해놨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검찰이 어떻냐 하면은 이 사건을 서로 안 맡으려고 이 폭탄입니다. 폭탄 안 맡으려고 서로 이제 이런 상태가 되어 있고 제가 또 그 부정선거라고 그 검찰의 그 중앙선관위 상대로 또 행사법으로 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무효 소송도 할 수 있고 행사로 걸었어요. 이미 검찰에서 안 받으려고 하는데 요번에 또 보니까 또 안 받으려고 했어요. 이게 뭐냐? 제가 거짓말 같은 벌써 구속시켜가지고 감옥서에 한 5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무효사실이라는데 그 책, 아까 그 책 있지요. 책은 중앙선관위 공문과 법원 결정 그리고 그 조달청 감사원의 그 공문 관련된 공문회에서 증거를 이제 입증을 다 했습니다. 그거를 허위사실을 하면 국가기관 자체는 허위사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왔어요. 지금 저거 만드는 것 같은 건 대번에서 체포해봅니다. 체포도 안 하고 언론으로 부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양천의 그 전자개표 관련 이미지 화해를 중앙선관위에서 뜯어왔지요. 그거 자체가 중앙선관위가 또 선거법과 뭡니까 소송 절차를 또 위반했습니다. 그것은 투표제하고 똑같습니다. 그 화해를 그걸 뜯어봤어요. 뜯어보고는 법 위반이 안 되다가 뜯어봤는데 제가 선관위 검역해봤기 때문에 선거관리규칙 107조에 해가지고 보완 규정이 있습니다. 완전히 위반했습니다. 똑같이 다 보완하고 중앙선관위 여러 번 권한이 없습니다. 피고기 때문에 멋대로 만지도 안 됩니다. 그거를 멋대로 열어가지고 언론 기자만 불러가지고 이상 없다고 또 조작해가 내보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 사람들이 선거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108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겼다가 나왔는데 100만 표 차이가 나와도 박근혜는 이긴다 이러는데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불법 행위로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관위가 이렇게 내놓으면서 국민들을 완전 호도시키면 헷갈리게 합니다. 그거 들으면 안 돼요. 국가기관이 불법 행위는 무효입니다.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 판례가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그 선거 판례를 보시면 그렇게 딱 줄이 잡혀가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전부 다 그거를
잘 아시고 기자들이 잘못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판례를 해보고 한번 봐라.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소송인단이 1월 4일날 제기한 그것이 예. 지난 9월 25일에 무기 연기되어 있는데 예. 그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 하나 말씀해 주시고 예. 현재 김우영 씨 오늘 오시도록 했대 있었는데 오늘 못 왔네요. 예. 그리고 김영성 씨 저분들이 하고 있는 거 현재 전국의 선거관리위원단 140개소 그 선거 무효 선거인 관리소 선거관리위원장 고소고발. 이제 직무유기로 모두 소송 제기해놨다고 하는데 돌아가는 소식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 처음에 뭐라 하셨죠? 처음에 9월 26일 연기된 연기된 결론기. 방금 김 교수님께서 이제 왜 소송이 연기됐느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저희들이 그 소송 빨리 진행해달라고 독촉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지금 답변이 없고요. 이미 선거법의 225조에 해가지고 선거무효 소송은 다른 소송보다 우선해가지고 180일 이내에 결정 또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미 10월 4일이 넘어가고 해서 사실상 부정선거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시겠죠? 저희들이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하기 전에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도 걸어놨습니다. 1부, 2부, 3부에 다 걸려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1년 6개월 동안 기일도 잡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냐? 대법원에서 지금 요번에 김항식 국무총리가 답변 말씀이 나왔어요.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내년에 같이 하자. 이게 뭐가면 법조인들은 부정선거를 하는 걸 지금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없는 설정을 입법 판결을 해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사건이 떠오르니까 새로운 변화가 오게 됐습니다. 새로운 변화는 뭐냐? 이 부정선거가 터지면 기본 정치 세력은 완전히 바뀝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새로운 참보수와 참진보가 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것을 정치 세력이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금에서야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 엊그제는 120만 명한테 트위터 리트윗으로 보냈다고 그랬는데 오늘 신문에는 2,200만 명한테 보냈다 나왔거든요.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질문 들어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120만 건 트윗 사건에다가 2천만 넘는 트윗이 발견됐다. 그래 되면 완벽한 부정선거는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가 국민들을 완전 조작으로 그걸 한쪽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선거법에 보면 국가기관이 그런 행위를 하면 그야말로 명백한 겁니다. 국가공무원은 절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100이만 나오면 바로 이거 이렇게 그래 설명하고요. 김현성 씨하고 김우영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140군데 선관위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발은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누가 고발했어요? 하는 의혹은 좋은데 이 대통령 선거는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 책임자입니다. 90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지시에 의해서 행정을 선거관리를 했습니다. 고발을 해도 지시해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만 처벌이 되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저는 좀 무모한 그런 고발은 지역선관위는 고발할 필요가 없다. 네. 그 무모한 그런 국정 선거는 맞습니다. 개개인 선거구별을 봐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사실은 정력을 너무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계속 자제를 요구하고 계속 끝까지 하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비웃어요.까지 하는 사람은 소송 규정도 모른다. 왜 저 사람은 오만한 행동을 할까? 그렇게 볼 거예요. 그 전략적으로 중앙선관위를 치면 된다는 거죠. 이미 중앙선관위는 지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새누리당 유승호 의원이 전자개혁이 정확성에 이상이 없다 하니까 10년 동안 아무 정확성이 없습니다 하다가 통진당의 이상규 의원한테 증거를 내밀면서 이런 증거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하니까 반로가 났습니다. 반로가 나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로서 3번, 4번 이거 위증을 해버렸어요. 이미 부정선거 상태고 국민들이 몰라서 정의 구현을 못하는 거예요. 국민들만 안 되면 안 되고요. 그러고 종교단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주교에서 1월달에 이미 우리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가져갔었는데 7월달에 결정을 했는 것 같아요. 아, 이 명백한 부정선거가 되물어보니까 하고 시국미사에서 내려오라고 하고 11월 22일 날은 사퇴하라 했습니다. 그러고 어제 5개 종단이 광주에서 통합으로 또 사퇴하라 했습니다. 12월 19일 날 전국 5개 종단이 사퇴하라고 나옵니다. 예, 지금 사퇴하러 나오니까 이것이 뭐가 하면은 그 종단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1000만 이상 됩니다. 1000만 이상 유권자가 가지 마라 사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역사상 또 세계 역사상 이거는 처음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좋은 일입니다. 조직가 정의를 구현하는 종교단체가 정의가 아니니까 이거 하세요. 대통령 빨리 사퇴하세요. 아주 온건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12월 19일 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난 그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 자기가 이 종교단체 조직에 이걸 갖다가 거부하고 나오면은 빨리 정권을 내려놓아야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래서 빨리 정권을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새누리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있어요. 빨리 정권을 내려놓으면 여기 우리 그 새누리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순수한 시민들이 국민 후보를 잘 뽑아야 돼요. 뽑아가지고 지혜로 대통령을 뽑고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 다시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이제 이 나라는 진짜 좋은 쪽으로 가도록 대표는 우리 밑거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미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하는 모양, 새누리당에서 하는 모양 다 나왔습니다. 그 종교인들이 하는 모양 답이 다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걸 극복을 잘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젊은이들하고 어린이들이 진짜 자유롭게 살면서 말하는 발전 시기를 쓰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시작하셨지? 우리 이주연 위원장한테서 들으면은 지금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장 소개하겠습니다. 전국을 좀 가르쳐주세요. 한 박수로 좀 맞이해주세요. 식사 그냥 편하게 하시면서 제 말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만 갖고는 이명박 처벌과 박근혜 사태가 어렵다 판단해서 제가 이제 유세차를 가지고 전국을 순회 중에 있습니다. 대구를 가장 먼저 갔고요. 그리고 부산 갔습니다. 다음 주에 창원에 갑니다. 부망제행 사업회하고 공지하고 갔는데, 그리고 대전도 다녀왔고요. 군산, 정읍, 여수, 광양, 어제 순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전국을 경유해서 목표가 제주에서 아니 한라에서 북악까지, 제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날, 그날은 박근혜 씨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청와대학교 부정 입학한 사람 내려와라, 그날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제가 전국을 순회하는데 지역 간에 너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부산은 주디스 태화백화점 서면에서 매주 1000명 이상이 모이고 있습니다.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대구는 대구백화점 앞에서 500명 이상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200명에서 30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순천은 집중을 하면 100명 정도 모이고요. 광주는 약 300명 정도 모이는데, 광주에 가서 왜 이렇게 열정이 식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지역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내드릴까 하는데, 귀태가라는 것을 한번 그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나요? 귀태야, 귀태야, 민주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촛불로 구워 먹으리. 네, 귀태가를 지으신 법선 스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사람들 만나면 제 이야기 좀 전해주라. 3.15 부정선거를 징치했던 4.19 혁명도 대선 불복이었냐고 꼭 물어봐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국민 주권 유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당신들의 논리로 하면은 이완영과 이또도 우리 조선을 팔아먹은 주권을 양도했던 팔아먹었던 이완영과 이또의 그 미래학도 그러면 정치적 타협이었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국민 주권 유린의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직접 여쭤보고, 그리고 대한민국 성서번역의 권위자 김수복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은 시민사회의 말을 듣고 시민사회는 국민의 명령을 우선해라.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서울의 시국회의도 빨리 해체하고 발전적으로 해체시켜서 전국 민주수호 연석회의를 결성해가지고 전국의 민심을 하나로 모아서 청와대로 가야 합니다. 단 하루 단 1시간이라도 그 자리에 있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됩니다. 법대로. 법에서 지금 저기 국가내란죄라고 한다면은 전두환이하고 똑같은 건데, 그러면은 법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안 하거든요. 또 선거 무효소송도 1월 4일날 해놨는데 대법원에서 9월 27일날 7월 4일까지 해야 되는데 않고 9월 27일날 1차 재판을 하겠다라고 기일 잡아놨다가 무기한 연기해버렸고요. 그러니까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역시나 국가내란죄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법관까지 지낸 사람이 자기들 지금 극행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휘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숨어 있는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원들 시켜가지고 이 백서 뭐 이거 가지고 명예훼손 했다라고 해가지고 다살 금융불에서 언론 플레이 정도 할 정도, 이런 정도 비겁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사철 대표님 또 이주연 위원장 또 한영선 위원장이 다 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또 어르신들께서 뒷받침하셔서 옛날에 민주 회복과 민주 쟁취를 위해서 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다 함께 모으셔가지고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이끌고 나가고 있는 부분들에 큰 힘을 더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